GTV 내 이름 프로. 자, 이제 시작합니다. 저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잠깐만. 오늘 무슨 얘기 하기로 했었지? 선물하면 안 되는 거랑 해도 되는 거. 그치.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어떤 것들은 발음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고 발음 때문에 싫어하기도 하고 그걸 좀 중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함께 나눠볼 얘기는 중국에서 선물해야 하는 것 그리고 선물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뭐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어. 좋은 건 잘 몰라 사람들이 의외로.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럼 뭘 선물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그러면 어떤 게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샤오젠. 네. 한국 사람들은 뭐 선물하면 좋아하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생필품 뭐 방문한다고 하면 그런 거 선물하지 보통. 대부분 명절 같은데 선물하시는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좀 비슷하거든요. 스팸 세트? 뭐 샤워 세트. 샤워 세트? 아니면 뭐 한우 세트? 뭐 이런 것들을 선물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일반적이긴 한데 중국에서 선물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선물이라고 하면 우선 최고의 선물은 먼저는 술이지. 왜? 술 발음이 영원하다. 오를 굳자. 지호랑 발음이 비슷하니까 우리의 관계를 좀 오래 유지하자라고 해서 보통 술 선물을 많이 하고.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귤나무. 개업하는 데나 아니면은 뭐 큰 마트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마치 뭐라 그래야 되나 기둥처럼 만들어 놓은 귤나무가 있는데 기억이 잘 기둥 모양으로 생겨요. 이게 원통 모양으로 생겼는데 거기에 귤을 이렇게 박아 놓은 그런 선물들이 진짜 많거든. 그런 걸 앞에다 세워놨어. 우리나라 화환 세워놓듯이. 그런 선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귤이 가지고 있는 발음, 쥐라는 이 발음이 지샹이라는 느낌이 비슷하다고 해서 쥐라는 귤 선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특히나 이런 것들은 어른들한테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 개업하는데 선물을 많이 하는 걸로. 또 뭐가 있지? 뭐 과일 중엔 사과. 맞아. 사과. 이 사과도 좀 특이한데 이게 사과의 발음이 빙고어, 빙고어라는 발음인데 이 빙고어라는 발음이 빙안이라는 말이랑 좀 비슷해서 그래서 빙안고어라고도 그치. 빙안고어라고 해서 진짜 다른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성탄节크리스마스 전날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마스 이브 이거를 빙안예라고 부르는데 그때 중국 사람들이 선물하는 게 사과. 그래서 이렇게 사과 하나씩을 포장을 해가지고 선물하는 것들 진짜 많이 봤었거든. 혹시 받아봤어? 아니. 나 해본 게 없어. 네가 있을 때 아마 그 선물을 아마 안 했을 거야.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근래에 생긴 걸로 알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너 다 있을 때 크리스마스 잘 지키지 않았을 거야. 맞아. 트리도 없었고 뭐 되게 조용히 거의 없었고 내가 학교 다닐 당시에는 크리스마스 시험도 봤는데 뭐 성탄절에 애들 다 수업하고 그랬지 뭐. 성탄절에 막 교회 가가지고 아침에 예배 드리고 막 뛰어가서 시험 보기도 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그게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인터넷상에서 이게 시작된 걸로 나는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빙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사과도 굉장히 좋은 의미여서 연인 관계에도 좀 선물을 많이 하는 걸로 좀 뭐 출장 갈 때도 선물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지. 그런데 중국 그 차량 뒤쪽에 그러니까 브랜드가 적혀져 있는 그 오른쪽 편에 금색이나 은색으로 되어 있는 도마뱀 장식이 되게 많이 붙어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본 적 있나? 아니. 우리나라에서 못 본 것 같아. 도마뱀을 안전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마뱀의 중국어 발음이 삐호라고 발음하는데 비호하다라는 중국어 발음이 삐호라고 해서 음이 굉장히 비슷해서 이 도마뱀을 좀 선호하는 방식이 되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차를 누가 샀다라고 해서 선물을 해주고 싶다면 중국에서는 이 장식을 선물하는 것도 나는 굉장히 센스 있는 선물이 좀 되지 않을까? 많이 난 들었던 질문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방문하거나 이럴 때 뭐 사가야 하나 뭐 이런 것도. 생필품은 확실히 싫어한다고. 맞아.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필품을 사가는 게 뭐 세제라든지 휴지라든지 잘 풀리라고 막 휴지 사가기도 하고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다 좋아하지. 굉장히 좋아하는 실용적이니까. 선물이라고 우리는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절대 안 그렇다는 거. 중국 사람들은 생필품을 선물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걸 사오나? 라고 느낀다라고 해서 생필품 선물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장식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뭐 좋은 의미가 담긴 거 뭐
배추? 배추? 배추 작은 거? 그거는 중국집 가면 다 봐. 아, 근데 진짜 이거는 처음에는 그게 그냥 옥이라서 그냥 귀한 물건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쳐다봤는데 그게 배추더라고, 모양이. 그래서 도대체 저 배추는 뭔가 한국에서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 돈 벌다랑 발음이 비슷하다고 그치. 바이차이 때문이구나. 배추는 바이차이인데 돈을 벌다라는 게 파차이니까 아무래도 바이차이가 파차이랑 발음이 비슷해? 비슷하게 들으려면 얼마든지. 그렇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느끼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긴 한데. 요즘은 화분 pot 같은 것도 무난하다고. 우리는 생필품 위주라면 거긴 장식품이 좋을 거. 그러면 중국 분들이 좀 안 좋아하는 선물들이 있지. 금기시하는 것들은 좀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언급할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것들만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한국에서 선물해도 되는데 중국에서 안 되는 거? 뭐 위주로? 우산. 이번에 어버이날이라고. 그치, 우리는 나는 했지. 진짜 어버이날로 선물을 양산이나 우산을 굉장히 많이 선물해드리는 편인데 중국에서 우산 절대 선물을 안 한다. 그치, 헤어짐과 흩어짐을 상징하니까 안 하고. 헤어짐과 흩어짐을 상징하는 싼이라는 거의 발음과 우산이라는 위싼 할 때 발음이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연인 관계에도 선물하지 않고 친구 사이에도 선물하죠. 웬만하면 그냥 선물하지 않는 게 바로 우산. 그리고 또 하나는 시계. 저번에 얘기한 거. 저번에 우리 전편을 보신 분들만 알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이거를 궁금하신 분들은 전편 보시면 됩니다. 네. 젊은 사람들한테 좀 선물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뭐 사업성 가면 난 좀 불편할 것 같아. 그리고 그치. 사업은 너무 중요한 거라서 각자 다 염원하고 기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불길한 상징은 다 원하지 사업하는 않지. 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약간 전통적으로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절대 선물하면 안 되는 게 바로 마칠 종자의 의미를 가진 시계. 그것도 괴종 시계는 절대 선물하지 않는다. 난 손목 시계도 뭐 비아오라고 해서 약간 그 자매님들 있잖아. 그거와 연결돼서 안 한다고 들었는데 생각하기에는 요즘 뭐 비싼 거 해주면 안 받을 사람이 있나? 그치. 비싼 요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걸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이건 이제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는 순간 사실은 상관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 거지. 우리는 뭐 과일 중에는 명절 때 많이 하는 배는 나지. 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중국 배는 저도 안 먹을 것 같아. 중국 배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같이 막 이만하게 생긴 물 막 잘잘 흐르는 배가 아니라 중국 배는 이렇게 약간 돌배처럼 조롱박 모양으로 생긴 배인데 그거를 절대 잘라서 먹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큰 배를 어떻게 안 잘라 먹겠어. 그리고 우리나라 배는 맛있어. 진짜 맛있지. 근데 중국 사람들은 배를 무조건 꼭 베어 문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왜냐하면 배의 발음이 리인데 그게 헤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리배의 리자와 발음이 같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잘라서 이렇게 친구랑 나눠 먹게 되면 우리가 이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돼서 배는 절대 잘라 먹지도 않고 선물하지도 않고 나눠 먹지도 않는다. 마치 우리나라에 신발 선물해 주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치. 우리나라에서도 연인 사이에서 왜 신발 선물해 주면 도망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래전에 그 신사의 품격에 장동경이 맞다. 뭐 날 좋은 날 예쁘게 라고 하면서 분홍색 샌들을 나한테 올 때 이거 신고 와요. 날 좋은 날 예쁘게. 맞아. 아마 그런 것들이 드라마에 많이 등장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이 신발 선물해주는 문화가 약간 그치? 흐려진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좀 있는 것 구두 같아. 사주고 이런 거 괜찮아? 괜찮아. 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나 좋을 것 같아. 나 구두 사주면 완전 구두 좋지. 살 완전 사람이 땡큐. 완전 땡큐. 없잖아. 없지. 그래서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사주면 다 땡큐. 근데 중국에서는 신발 선물도 안 하지? 그리고 거기는 이제 사악하다 할 때 사자 시에랑 발음이 비슷했어. 이거는 사실은 잘은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떠나는 사람한테 나쁜 기운을 준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난 이건 어디서 읽은 거야. 나도 이렇게 읽은 건데 실제로 사업하시던 분이었는데 그 사업하시는 분 밑에서 비서처럼 되게 열심히 일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제 다른 곳을 가게 됐을 때
이분이 이제 중국 와서 적응하고 자기를 도와준 분이라 좋은 걸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마침 자기가 그때 이제 받은 신발이 좋은 신발, 명품 신발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분을 위한다고 잠깐 고민을 하긴 했대.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안 좋은 뜻이니까. 그래서 잠깐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특히나 떠나는 사람한테는 약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에이 좋은 건데 라는 생각에 선물을 이렇게 한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기회가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자꾸 중국 문화를 알수록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지. 근데 한 몇 년이 지나서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다고. 이때 그 신발을 내가 너한테 선물을 했는데 이게 혹시 그때 마음에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막 이렇게 막 서운함을 막 토로하면서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나는 이렇게 그 사장님이 나에게 좀 이렇게 떠나니까 서운한 마음에 이런 표시를 한 줄 알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 얘기 나도 그 이야기를 좀 접하고 나서야 알게 된 거지.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선 종종 하는 그 장수의 상징인 십장생 같은 것들은 이제 중국 사람들은 다 싫어하지. 거기 있는 거 웬만한 건 좋은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 구름이 같은 거는 거의 뭐 우린 장수의 상징인데 거긴 하얀 거예요. 초상을 연상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거북이는 워낙 유명한 욕이고 그 거북이도 오히려 약간 이런 십장생. 그래서 절대 중국에서는 거의 선물하지 않아. 무늬로 있는 거 선물하지 않지. 집에 가족을 방문할 때 우리가 보통 하는 아까 뭐 얘기했던 그 신혼집에 선물하는 그 우리는 뭐 컵 세트나 이런 거 하잖아. 그리고 뭐 양초 디퓨저 요구한 거 같은 거 하는데 이것 중에 좋은 의미를 가진 게 하나도 없지. 예를 들자면 컵 같은 거는 베이지 비극이랑 발음이 너무 비슷하고 그렇네. 베이지 비슷하네. 그리고 또 뭐 나 방금 뭐 얘기했어? 컵 세트 양초. 그건 그냥 제사 지내는 그 죽음을 상징하는 이거는 아무래도 요즘 향초 워낙 많이 쓰니까 또 모르는데 뭐 원래는 별로 안 좋아하고 그다음에 칼. 우리 칼 선물하지 않아? 하지. 결혼할 때 좋은 칼 선물하지. 근데 이제 거기는 관계를 딱 끊는 거라고 해서 칼도 선물 안 하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진짜 중국의 장식품과는 설명할 게 없겠다. 근데 이제 뭐 요즘 하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예전에 뭐 금기시되던 거 내려오면서 많이 없었으니까 물어보고 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중국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하거나 친구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관계들을 맺게 되는 경우에 이런 선물들은 사실은 너무 좋은 뜻이었는데 상대는 약간 저주를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너무 큰 오해를 사기도 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 어떤 비즈니스 관계라면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그게 바로 선물고, 만약에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 조금 어려우시다면 주변에 있는 중국 분들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중국 문화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의를 좀 해본다면 좀 실수를 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저희가 준비를 할 때는 중국 사이트를 워낙 많이 찾아보는 거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네땡땡이나 아니면 다땡이나 뭐 이런 데서 사실은 검색을 좀 해봐도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인 선물들이라면 좀 검색을 한번 해보고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물은 성이라고 하니까 그쪽 이게 문화에 다 대해서 성인 거지. 성이 일종의 성이.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성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이 오늘 화장이 프로 같네. 지난 시간과 너무 다른 헤어와 메이크업으로 지금 저희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이럴 거고요. 내일은 또 다시 그 다음날이 프로일 것처럼 오늘은 오늘 프로이신 오운영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협찬해 주시고 싶으시거나 재능 기부해 주시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희 이 방송은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얼굴은 돌아가. 얼굴은 돌아가더라도 여전히 오늘이 아니라 내일은 프로일 것 같아. 저희의 이 컨셉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저희처럼 오늘만 멀쩡하고 또 내일은 프로일 것 같고 이러신 분들 계속 저희 방송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알고는 싶지만 너무 깊게 알고 싶지 않고 중국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만 너무 알고 싶지는 않은 그런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이것 가지고 너무 공부하고 싶으시거나 이것 가지고 너무 사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지 마십시오. 저희는 절대 깊게 안 들어갑니다.
그냥 술자리에서 그냥 아는 척. 나 이런 조금은 거 아는 척. 그리고 아주 조금 중국에 대해서 자꾸 회사에서 압박이 있어서 자꾸 회사에서 그 중국 수업 열어주잖아. 자꾸 열어주잖아. 그리고 안 들으면 자꾸 압박이 있고. 너 어떤 데서는 중국어 수업 안 들으면 승진 안 시켜준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중국에 대해서 자꾸 기사 찾아보기에는 조금 관심이 안 생기고. 근데 알아야 하는 텍스트 알레르기 있어. 막 문자 좀 알레르기 그런 막. 거 있고. 근데 중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으면 양심의 가책이 자꾸 느껴지고 회사에서 조금 도태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저희 앞으로도 중국 문화나 시사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볼 거거든요. 아 진짜? 내일은 아무래도 푸니까 내일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기를 다뤄볼 테니까 원대한 계획. 중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또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안 다루고 중국에 다를 수가 없어. 다를 수가 없어서 아니야. 그래서 요런 분위기는 흐르고 있다. 그치. 그래서 요거 느낌적인 느낌을 조금 드릴 수 있는 정도까지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방송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짜이찌. 再见。